네. 이분을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총선 출마자 가운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갖고 저희가 스튜디오를 직접 모셨는데요.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스카프를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에 저희 이제 슬로건, 네. 상징 이런 거라서. 방송 인터뷰용으로 혹시 그럼 들어오고 오셨습니까? 보이는 라디오니까. 그렇죠. 유튜브 의식하셨습니까? 유튜브요? 네. 요새 라디오가 다 보이잖아요. 예. 네. 요즘은 그 라디오가 아닙니다. TV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유튜브 TV가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스카프를 들고 오셔서 아주 인상 깊어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네. 요즘 엄청 바쁘시죠? 네, 진짜 바쁜데요. 그래요? 생각보다. 네. 네. 근데 비례대표 후보신데 지역구를 도실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신생정당이고 네.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지만 시민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재능으로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력이. 네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책 공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이걸 또 압축하고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출연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끼리끼리 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좀 바쁩니다. 방송인이 되셨군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방송인 아닌가요, 제가? 라디오 진행도 하셨고. 그럼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겹치지 않게 질문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했더니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이제 기초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좁혀가지고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럼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집권 여당에 몸을 담으시거나 네. 집권 여당이 형제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집권 여당에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열린민주당으로 가셨습니다. 네. 그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집권 여당을 제가 배제한 적도 없고요. 집권 여당이 또 저를 싫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역구 출마 제의를 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1도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그리고 비례대표 이제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을 앞두고 네. 특정 정당하고 먼저 짜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도도 좀 일부 나온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보도가 틀렸다는 거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16일이 사퇴 시한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그날 사퇴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서 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이 제 첫 기일로 지금 통지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바로 다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판 기일이 물론 이제 그날 사정에 따라서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기소되는 과정이나 또 그 전에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여러 상황들이 지금 정치 검찰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검찰 정치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이 주요 언론들을 포함해서 검찰을 대하는 방식이 이게 검찰총장이 야당 총재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정부에 반하는 얘기가 일일이 기사가 되고 아침마다 무슨 경로했다 이런 말이 네. 대한민국 어느 정부기관의 수장 중에 아침마다 경로한 게 기사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좀 시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은 열린 캐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 의사와 무관하게 추천받는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상위 순번에 포함됐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러면 열린민주당이 내가 비례 후보로 나서겠노라는 확답은 주시를 않았던 거죠? 전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막판까지 고심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결정한 거는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면 결심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하셨어요. 네가 지금 자임하고자 하는 바, 그다음에 사직서를 낼 때에 했던 얘기가 결국 시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리고 이번 선거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촛불 시민들이 얘기했던 그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자 했다면 그리고 그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고자 했다면 그게 가장 커지는 것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국회다. 왜 그 선택을 배제하느냐라는 충고를 많이 하셨고 또 열린민주당에서 저를 이제 확실한 추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를
저한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걸 마지막까지 거절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께서 이제 그러니까 출마를 결심한 이후에 네. 보수 쪽에서 보수 정치 세력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계속 어떤 그 후보를 보도를 하거나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조국 프레임으로 계속 깔고 있습니다. 보도를 안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도, 네. 보도 많이 오던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이야 뭐 늘 과거에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시민들은 사실은 검찰의 실체나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의 앞장선 조직이다라는 일종의 신뢰가 있었는데 그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의혹만을 가지고 한 가정을 철저하게 난도질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공소장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네. 비단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흘려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조차도 입증을 못하고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져서. 네, 네, 네.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그런 프레임이 유효하게 작동할지에 대해 그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대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정치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프레임을 다시 한번 씌우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이제 그 CBS에 나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공수처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1호가 윤석열 총장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조중동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비판을 섞어서 보도를 하냐면 근거도 없이 왜 수사 대상 1호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놨거든요.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은 마치 무슨 제가 하명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명백히. 그리고 그 배우자도 공직자니까. 포함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그 배우자가 현재 재산 형성 과정, 그 친정 어머니와 관련 관계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예.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장모에 대한 수사는 명백하게 부실했고요. 네. 향후에 진행될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건 공수처의 수상에 포함된다라는 말이었지. 네. 1호로 그 사건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어제 오늘 그제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 중에 하나가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이 신현영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이분이 이제 그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네. 조국 전 장관의 그 딸인 조민 씨를 비판을 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 1번으로 그러니까 공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조국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교수님이 그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예.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사실은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이런 거예요. 좋은 집안에 특혜받은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특혜받은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냐. 그때 뭐 시민의 입장에서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꼭 말씀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공직 후보가 된 분한테 과거에 그런 어떤 지나가듯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 양반의 전체를 규정하고 또 더불어시민당의 어떤 정체성까지 규정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관계를 인터뷰를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적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는 적자도 서자도 아니고 효자다고 했더니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어제 나와서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열린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선거가 끝나면 DNA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금방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아, DNA 검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이 선전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세요? 지금 분위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이제 갈리면서 갈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일정하게 그 양쪽 간의 공방, 지지층 안에서 공방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지켜보세요? 그 핵심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열린민주당이 향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당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1당이라는 건 선거 당일 의석을 가장 많이 확보한 당이 제1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지역구 상황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략적인 어떤 결합 또 연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통합해서 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 너무 짧네요. 그러게 너무 짧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비례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